서울대 상권에 대해서 제가 실제 체크하는 순서대로 그냥 쭉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상권 분석할 때 이 플로우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해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저는 나무 위키를 활용을 많이 해요. 나무 위키를 들어가면은 실제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예를 들어 제가 부산 모르잖아요. 부산역을 치고 점포동 잘 모르거든요. 그때 한 번 갔으니까 점포동을 치면은 자잘한 히스토리부터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역사적인 부분이나 변화를 아예 모르고 보는 거랑 알고 보는 건 또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것도 나무 위키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연도별로의 그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좀 한 번에 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주목해서 보는 거는 지금 이쪽에 해놓은 거는 2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승하차 인원이고요. 실제 2호선에서 서울대 입구가 10위입니다. 그래서 한 8만 4천 명 정도 매일 이용을 하고 있는 수량이고요. 강남이 14만이고 인근 역을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서울대 입구의 유동량이 되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서 볼 거는 19년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한참일 때 현재를 보면 되는데 저는 지금 어느 상권을 보던지 간에요. 코로나 이전의 유동량으로 회복된 데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연도별로 보게 되면은 오피스 상권의 경우에는 유동량의 저하가 되게 적었어요. 그런데 주거 상권이나 특히 광역 형태의 상권은 거의 한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그나마 서울대 입구는 하락폭이 좀 적은 폭에 속하는 쪽이고 강남 같은 데는 거의 40% 정도 줄었었는데 회복은 거의 코로나 이전에 한 절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야 결국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예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의 생활 패턴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예전보다 온라인에 대한 활용도가 되게 커졌거든요. 장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맛집을 이용하는 것도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밀키트라는 걸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도 바뀌게 됐기 때문에 유동에 대한 부분도 달라졌고 그리고 지적 편집도를 보게 되면은 서울대 입구 상권이지만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C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상권적인 특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상권의 특징이 달라지면요 내가 조사하는 방식 그리고 조사할 때 중점으로 둬야 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 거둔 거는요 서울대 입구역 기준으로 왼쪽으로 볼 때는 공천역이고 이쪽 라인은 낙성대역이에요. 그래서 상권의 어느 정도 경계선 라인이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이것저것 고민할 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항상 보고 나가자라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나머지 지역들은 실제 주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 형태로만 구성되어 있던 차로숲길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먹자골목으로 변화됐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주요 시설물을 체크를 하면은 지금 이쪽이 모텔 오피스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역사 이쪽 쇼핑몰 롯데시네마가 있는 상태고요. 관악구청이 있고 그리고 샤롯숲길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이쪽은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이쪽은 다세대 그리고 지금 지도상 표시는 안 했는데 그 위쪽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도 실제로 동선을 우리가 체크를 할 건데요. 동선 체크를 하면은 물론 공천역으로도 가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흐름이 서울대 입구 쪽으로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세대수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배후에 이 정도의 대우 세대가 있구나를 연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 노선도에 대한 인원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인 거 그리고 3,000명 이상은 요 짙은 파란색이고 2,000명 이하는 이제 옅은 걸로 해놨는데 이걸 본다고 막 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디가 더 동선이 더 많이 몰릴지는 눈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빨간색 라인이 더 많은 상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위쪽에 있는 주거단지 라인도 생각보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연결성이 좋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안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상권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이해할 때는 버스 노선에 대한 숫자도 확인해 보면 좀 좋다라는 부분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학원가의 상권을 체크할 때는 저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요. 첫 번째는 호갱 노노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카카오맵을 쓰는데, 그 호갱 노노 들어가시면은 학원가라는 탭이 있어요. 그 탭을 누르면은 직관적으로 이 범위에 학원이 몇 개 뜨는데, 호갱 노노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플이냐면은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 관점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학원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입시와 관련된 그리고 어학 관련된 학원들만 보여줘요. 그래서 서울에 노량진이 어떤 그 공무원 학원 아직 많은 학원가가 위치해 있는데 그쪽은 보면은 호갱 노노로만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근데 실제로 카카오맵으로 학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노량진에 어마무시한 학원들이 있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권이 좀 광역 상권인 경우에는 우리가 학원가에 대한 성향을 체크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검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어떤 학생들에 의한 성인에 대한 어떤 30, 40대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학원가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대략적인 분포는 저런 식으로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 걸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간 상권이랑 주간 상권을 체크할 때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요대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세 가지를 체크를 해요. 일단 첫 번째가 낮에 사람들이 어디서 소비를 많이 할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병원과 약국이 어디에 있지를 보면 되거든요. 실제 병원 상권 분석하기 되게 쉬워요. 상권에 대한 분석은 어디를 들어갈지는 보이거든요. 병원은요, 두 가지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교통의 중심, 멀리서도 접근하기 편하거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장소로 입점을 하고요. 두 번째 병원 입지는 인근 거주민들이 생활하는 장소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병원하고 약국에 대한 거를 카카오맵에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으로는 못 하시고 컴퓨터로만 돼요. 보시면은 다음 카카오맵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 주변을 누르시면은 업종별로 지도에 한 번에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병원하고 약국을 한번 볼게요. 빨간 점으로 막 뜨죠. 그러면은 어디에 분포되는 체크를 해놔야지 내가 옮기기 편하니까 병원에 있는 밀집되어 있는 거를 선으로 그어요. 이쪽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야간 상권에 대한 활성화도를 볼 때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술집, 그리고 두 번째는 숙박업소를 보면 돼요. 왜 그거를 체크하냐면요, 보통은 내가 1차에서 어떤 거를 먹고 2차로 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3차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쪽이 보통 유흥상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쪽에서 술을 많이 먹는 편이죠. 그래서 야간 상권에 대한 집중도가 강하다라는 거는 1차, 2차, 3차, 그리고 3차 이후에 갈 수 있는 어떤 유흥과 관련된 부분, 숙박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우러진 그런 곳들이 이제 저녁 상권의 매출이 집중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거 상권에서 당연히 술집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주거 상권에서의 술집은요, 10시 정도 되면 손님이 끊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치킨집 같은 경우에 홀이 활성화된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새벽 2시까지도 운영하긴 해요. 그게 실제 수익성이 많이 높기는 하죠. 주거 상권에서 배달도 하고 홀 판매되는데 밤에 술까지 파니까. 그런 컨셉으로 들어가는 브랜드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술집이라는 거는 그런 주거 상권에서는 피크타임 시간이 빨리 끝나는 거고, 야간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 2시까지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정말 활성화된 장소 같은 경우는 뭐 새벽 4시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어디가 야간 상권이 활성화되느냐는 술집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술집을 갔다가 이렇게 헌팅도 하고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서 숙박업소를 가거나 나이트 클럽을 가거나 클럽에 가는 그런 어떤 술 먹은 다음에 어떤 갈 수 있는 콘텐츠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형 유흥상권 인근에는 숙박업소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유흥상권의 중심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숙박업소로 가는 라인을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숙박업소가 밀집된 인근에서 어떤 기회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집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제가 주거상권 쪽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에도 당연히 술집들이 좀 자리 잡아 있죠. 숙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준주거 지역 안쪽, 그리고 상업지역 뒤쪽으로 조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식의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검증을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상 제가 검증까지는 안 했어요. 검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카카오 맵에서 제가 이렇게 주간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 그리고 야간 상권이 활성화되는 주점과 숙박업소를 체크를 어떤 형태든지 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 아니면은 뭐 이삭토스트, 역전 할머니 맥주, 또 주점으로 프랜차이즈 수저가 많은 한신포차 이런 식 검색하면요. 제가 지금 우리가 그어놓은 그 지금 색깔이 혼합이 많은 지역이 여기는 주간에도 활성화되고 야간에도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 대로 같은 경우는 주간에도 활성화가 되고 야간에도 활성화가 되는데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대한 집중도가 더 좋은 상태인 거고 이쪽은 대로는 이제 주간에도 활성화되지만은 배후 지역은 야간에만 활성화돼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고 브랜드를 검색을 하면은 모든 브랜드가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만약에 공차라는 브랜드하고 하고 싶어요. 투자금도 되고 근데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넓게 하시면 돼요. 뭐 대전이면 대전, 뭐 아니면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보시고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브랜드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지금은 하나의 상권으로 했으니까 베스킨도 하나일 거고 공차도 하나겠지요. 근데 이제 상권을 아까 우리가 강남역 상권에 신논현, 강남, 성능, 역삼 이렇게 크게 봤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각 상권별로 어디가 비어 있는지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는 왜 안 들어갔지라는 타겟을 삼을 수도 있고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야간 상권에 대한 활성화도 주간 상권의 활성화도를 카카오맵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가 관악타운이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거리를 중심으로 병원들이 많이 몰려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주간 생활에 좀 중심이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쪽도 지금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근에 있는 다세대 아파트 사람들도 이쪽 라인에서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약간의 좀 식사를 할 수 있고 야간에 소비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권의 야간과 주간 상권의 흐름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업이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나올 때는 이거 쓰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의미 없다. 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다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사실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실제 제가 운영하는 가게도 매출 보면 틀려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가져온 거는 현장 갔을 때 대략적인 수준을 알고 보시면은 그 상권 보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오픈업을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이런 식으로 매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GS25 여의 하나점이라는 건데 2,600에 3,900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100%는 아닌데 실제 맞는 매장들도 있고 많이 틀린 매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실제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냐라고 볼 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기준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프랜차이즈는 표준화 시스템이죠. 메뉴 같죠. 가격도 또 가격이 다를 수가 없어요. 프랜차이즈는. 그리고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매장별로 어떤 색다른 메뉴를 만들어서 팔 수 없어요. 브랜드에서 정한 거를 그대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컨텐츠에 대한 에너지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차별성은요. 부동산적인 관점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권에도 파리바게트가 여러 개 있고 여러 상권으로 확장시켜 봤을 때 베스킨라빈스는 각 상권마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파리바게트의 매출을 보면서 그 소상권의 매출의 힘을 볼 수 있고 베스킨라빈스 매출을 보면서 낙성대가 좋은가, 서울대 입구가 좋은가, 아니면 봉천 쪽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인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입지적인 특징에 따라서도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검토하는 브랜드를 그 베스킨라빈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공차도 보고 올리브영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역전할머니 맥주 이런 식으로 이삭토스트 브랜드의 수를 여러 개를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상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인 브랜드 매출이 더 높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판단을 프랜차이즈 브랜드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 대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독립 매장은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구 맛집이에요. 거기가 뭐 1억 2천에 판대. 그래서 여기 인근이 좋아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는 특히 창업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건요. 그 브랜드가
콘텐츠가 좋아서 매출이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힘이 좋아서 매출이 잘 나오는 건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 형태의 브랜드에 대한 매출액은 사실 그거를 가려내기가 좀 오차가 많이 생기죠. 그 고기리 막국수라는 전국구 맛집이 있는데 여기가 부동산의 위치가 좋아서 맛집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맛 그리고 입소문 그리고 어떤 브랜드적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고기리 막국수를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지. 이 위치가 와 여기 위치가 너무 좋고 접근성이 편해서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기준으로 본다.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25나 CU 같은 편의점들은 한 500세대를 기준으로 입점되는 그런 브랜드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작은 상권에 대한 영향도를 비교할 때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되겠죠. 특히 생활동선적인 관점이 이 지역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다니는지를 볼 때는 이건 도움 많이 돼요. 실제로 동선 연결성상에 있어야지만 매출이 나오거든요. 골목 뒤로 2반 세대가 있던 3반 세대가 있건 실제로 그 뒤쪽에서 내 가게를 찾아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거든요. 작은 상권을 볼 때는 편의점을 관점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어느 길목이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지역 거주민들의 동선이 연결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오픈업을 통해서 그걸 보시면 돼요. 여기가 3,200인지 3,400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평균보다 높은지 아니면은 오픈업의 예상상 그 같은 지역 내에서 A, B, C보다는 D가 더 좋은지 그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쪽 골목에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0여 개 이상 운영되는 그런 브랜드만 몇 가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지만은 200개 이상 운영되는 브랜드 생각보다 몇 개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브랜드는 뭐냐면요. 전국에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부산에 가도 있고 울산에 가도 있고 어디에 가도 다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상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기준으로 오픈업을 좀 활용을 하시라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과 지역을 비교할 때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투썸플레이스라는 브랜드로 가져온 건데 여러 개 있어요. 지금 투썸이 이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는데 낙성대랑 비교를 하는 거죠. 아 낙성대보다는 서울대가 좀 좋네? 근데 이쪽 입지가 좀 안 좋아요. 입지가 안 좋으니까 서울대 상권이어도 매출액이 낮구나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 있거든요. 지역을 여러 가지로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여 개 이상 운영되는 브랜드를 체크를 해보면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은 뭐 그 건물은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장사를 직접 운영을 할 거라고 하면은 콘텐츠가 가진 힘을 더 고민하시면 돼요.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건물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권적인 에너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프랜차이즈를 해도 되겠다도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프랜차이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개별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장 가서 보실 때는 가장 좋은 라인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길목다가 천천히 보시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명동을 보던 뭐 강남을 보던 강남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라인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확산되셔야지